저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시선이나 그 사회적 압박 때문에 강요받고 싶지는 않아요. 제 주변에만 봐도 요즘에 비혼주의자나 딩크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아이 키우기에 적합한 사회는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힘, 가족. 그런데 가족이라는 끈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가족을 이루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아직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뭐랄까 약간 가족에 대한 로망이 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가족에 대해서 저는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우리 아이들에게 희미해져가는 가족의 의미. 그 가치를 되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대구에서도 교육의 중심지로 꼽히는 수성구. 동일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있네요. 아이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심신이 안정이 되고 훨씬 더 밝게 잘 지낼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 놀이 시간이나 동아리 시간을 이용해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에 위치한 이 학교에 최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입학생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현재 학생 수는 500여 명. 10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취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6학년하고 3학년, 1학년 이제 그 학생 그 한 자녀 학생 수를 조사해 보니까 비율이 6학년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 3학년은 30% 정도, 1학년은 32% 정도로 이제 저학년으로 갈수록 한 자녀 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고 살기 좋다 알려진 수성구. 2009년, 2010년도에 5개 단지가 2,600세대 정도 됩니다. 이것이 2009년, 2010년도에 공급했고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학생 수가 많아 건물 증축까지 했어야 했던 동일초등학교. 한 학년에 6개 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너 개 반만 남아 교실은 텅텅 비었습니다. 2023년 대구 지역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못하는 학교에 폐교되는 학교까지 생겨났습니다. 지금 같은 수준이 유지된다라면 좀 암울하긴 한데 2050년이 되면 현재 대구시가 처음 이제 열었던 1980년대 입장의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될 전망이기는 해요. 그럼 결국 그러한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 북구의 인구, 대구시 북구 정도의 인구가 지금 앞으로 남게 될 그러한 전망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은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신혼부부, 육아 중인 엄마까지 다양한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는 게 뭐 한부모 가정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동거해서 하는 커플도 있고 그렇게 좀 다양한 가족들의 환경을 보다 보니까 꼭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묶여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을 보면 나도 언젠가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의지하면서 그런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상상도 많이 해봤는데 주변 시선이나 그 사회적 압박 때문에 강요받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이제 있었던 일인데 새벽에 남편이 아프게 돼서 제가 같이 응급실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응급실 가면서 서로 느꼈던 생각들이
이제 제가 혼자 만약에 아팠을 때 아무도 없고 제가 혼자 아프면 이걸 같이 아픔을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길을 혼자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되게 생각만 해도 되게 슬펐거든요. 5명 중 3명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답했죠. 그럼 저출생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오로지 목적은 성적, 돈, 취업 이게 다니까 네,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사실 변하지 않으면 좀 편안하게 가족을 만들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힘들지 않을까. 결혼 생활을 원룸 투룸에서 시작하고 싶진 않은 생각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전세는 얻어야 된다라고 아무래도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와중이지만은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을 내고 외벌이가 됐다. 그랬을 때 닥치는 문제점. 이게 이렇게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더 결혼도 안 하시는 분도 많아지고 출산도 자꾸 미뤄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가장 SNS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조차도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좀 우리 정신을 좀 황폐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중심이 되기보다는 스스로를 우선시 생각하는 그런 환경들에 많이 놓이게 됐거든요. 사회 분위기 또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요즘 학생들의 가치관이 달라진 상황. 최근 대구 미래교육연구원에선 특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가족 가치관 조사를 한 겁니다. 이번 이 조사는 아마 대구교육 공동체들의 현재 인식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목적을 뒀고 실제 대구시 교육청이 이제 가족 친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 정책을 좀 모색하실 때 기초 자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결혼은 필수일까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5%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는 것이 필수일까라는 질문에는 대구 청소년들 반 이상이 아니다라고 답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미만의 경우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대답이 65.3%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그리고 입시 경쟁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빈번하게 등장을 했고 그래서 정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좀 망설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테크놀로지의 변화랄까 또 이게 혼자 사는 그런 게 많아지고 또 미디어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사회적인 가치관이 변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쁜 요즘 가족의 가치를 느끼기란 점점 어려운 일이 돼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수학학원 갔다가 과학학원 바로 가요. 보통 집에는 몇 시에 가요 그러면? 보통 10시쯤 10시 조금 넘어서 집에. 학교를 마치면 곧장 학원으로 향한다는 중학생 재영이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재영이가 찾은 곳은 수학학원. 학원에 도착하면 숨 돌릴 틈 없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느 학생들이 다 그렇듯 이렇게 하교 후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일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도록 재영이의 공부는 계속됐습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네요. 하지만 학원가의 학생들은 여전히 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배고프다. 수학학원을 마치고 잠깐 짬이 난 재영이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짧은 틈을 이용해 끼니를 때울 생각이죠. 시간이 한 30분 정도 애매하면 편의점에 와서 간단하게 해결하고. 저녁 집에 가서 먹어요? 학원이 6시, 7시 사이에 껴있으면 못 먹어요, 집에서. 뭐 먹어요? 편의점 오면? 보통 삼각김밥이나 피자 같은 거 먹어요. 30분의 시간 동안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는 게 일상. 휴대전화를 친구 삼아 밥을 먹습니다. 다시 과학학원. 이렇게 재영이는 하루 10시간이 넘게 공부를 합니다. 그날 밤 재영이네 집. 하루의 끄트머리에 와서야 재영이와 엄마는 겨우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죠. 재영아, 왔어? 잘하고 왔나?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좀 안쓰럽지 않으세요? 안쓰럽죠.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곧장 방으로 들어온 재영이. 해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엄마는 아들과의 말 한마디가 간절하지만 도무지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하루 종일 1시간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녁에 오면 10시 넘어서 오면 잠깐 얼굴 보고 이제 얘기도 좀 하고 밥 먹고. 저희가 주말에도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랑 정말 지낼 시간이 별로 없게 되더라고요.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소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중학생 재영이네 가족. 그런 고민 같은 걸 약간 엄마랑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돼서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부담이 돼요? 약간 다른 사람한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부모님한테는 약간 느낌이 그런 걸 잘 못할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좀 힘들면 나와서 잠깐 시간 있는데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고요. 잠깐 나와서 물 마시고 뭐 간식 먹을 때 좀 나오고. 그럼 어쨌든 잠깐 대화할 시간이 생겼어. 무슨 얘기 주로 해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잠시 나와서 물 마시고 들어가서 뭐 말을 시키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본인이 공부하다가 이제 숙제하다 나오다 보니까 별로 대화를 반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이제 부모의 마음, 하고 싶은데 이제 아들은 본인이 바쁘니까 많은 얘기를 저희한테 전달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 제일 많았고 30분이 안 되는 집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가 시간엔 대부분의 학생들이 홀로 시간을 보낸다고 답했죠. 고등학생은 그 비율이 73%나 됐습니다. 선진국 성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를 물었더니 대부분의 나라가 가족을 선택했는데요. 우리나라만 물질적 풍요를 꼽았습니다. 우리가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들은 부모의 롤모델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건강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다. 가족이 되게 소중하고 가족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들이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라면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의 가장 큰 역할은 어떻게 보면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올바른 가치관, 인식을 길러주는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가족 공동체 형성 이런 교육을 아이들한테 이제 결혼, 그다음에 출산, 자녀 양육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교육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것. 대구의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그 노력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집중해서 쓰고 있네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학생들이 검색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 이걸 선택을 했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모둠이 추천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보드게임 구성. 어떤 보드게임을 해야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의 결과를 꾹꾹 눌러 적습니다. 이제 발표를 해볼 시간. 차렷, 인사. 일모둠이 추천하는 방법과 함께할 수 있는 보드게임은 윷놀이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게 된 점은 협동을 해서 서로 사이가 좋아집니다. 이 학교에선 그동안 가족에 대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가족의 의미와 다양한 구성원에 대해 배우고 과거와 현대의 가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탐구했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자신이 꿈꾸는 가족을 직접 디자인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미래에 저희가 구성할 가족이요. 한번 소개 한번 해줘봐요. 저는 발레복 디자이너입니다. 국립발레단에서 디자인을 맡고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요리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집안일을 합니다. 신혼여행은 일본으로 갈 것이다. 일본에서 라면을 많이 사 먹을 것이다. 우리 가족은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이 될 것이다. 미래의 가족을 예상하면서 꾸미니까 커서도 뭔가 그런 다짐을 하면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족 공동체 수업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수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책을 활용한 이 수업은 일명 찾아가는 북스토랑. 선생님, 오늘은요 그림책, 영어로 북, 그림책을 맛있게 요리해서 읽어주는 선생님과 선생님은 뭐라고요? 북셰프. 선생님이 책을 골라 맛있게 읽어주는 수업.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관련된 책입니다. 할아버지! 나는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다. 우리 혼자 왔으니 할머니가 수박 줄게요. 나는 여름이 고요했던 그 집을 오래 기억한다. 아이들이 직접 책을 따라 읽어보며 가족과의 일상을 떠올립니다. 할머니는 꽃을 보며 좋아하셨다. 할머니는 꽃을 보며 좋아하셨다. 주고받고 오늘의 멋진 작품. 자, 시작! 할아버지! 나는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 댁에서 보냈다. 너무 잘했어요. 혹시 우리 1학년 3반 친구들도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나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했던 재미난 기억 누가 한번 나눠줄 친구 있나요? 네. 친구?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의 재미난 일? 제가 7살 때 겨울방학일 때 그때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시골에서 있었어요. 엄마가 집에 가고. 오, 맞아요. 그때 우리 친구 세연이군요. 세연이 기분이 어땠어? 마음이 어땠어? 할아버지와 함께 할 때. 재밌었어요. 맞아요. 참 좋았다, 그죠? 가족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림도 그립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죠. 가족이라 뿌듯해요. 왜 뿌듯해요? 가족이 도와주고 힘든 일 있으면 위로해줘. 가족이 즐거워요. 어떨 때 즐거워요? 엄마 아빠가 웃는 모습 보고 즐거워요. 아이들이 표현한 가족의 모습엔
사랑이 가득합니다. 가족은 뭐라고 생각해요? 보물이라고 생각해.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왜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뿐인 가족밖에 없어. 엄마가 동생이 낳았어요. 엄마가 동생이 울면 가서 달래라고 하고 동생이 또 울면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어떻게 달래주는데? 딸랑이 흔들어주면. 딸랑이? 우리 가족 속에서 아이들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가족이 좋아요라고 말하고 있는 친구가 다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가족은 때로는 가족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시간도 있고 하지만 나누는 시간 속에서 맞아 우리 가족도 저런데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협업으로 함께 느껴보면서 마지막 결국에는 가족은 좋아요. 가족은 함께해서 참 좋아요. 그런 생각을 아이들에게 약간 스며들고 울림이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새긴 가족의 소중함. 안녕하세요. 교육에 참여했던 배지율 학생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율이는 여동생과 남동생을 둔 3남매 가정의 맞이입니다. 막내 동생은 태어난 지 막 100일이 됐죠. 오늘은 주말을 맞아 온 가족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디 가요? 할아버지랑 아빠랑 낚시 가요. 갈비 좋아요? 갈비 좋아요? 예, 좋아요. 나 여기 다. 쑥스러워. 3대가 모두 모여 완성된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7 식구가 모여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나섭니다. 가족이 도착한 곳은 통영의 한 바다. 지율이네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막내가 어려 외출이 쉽지 않지만 가족 모두가 추억을 쌓기 위해 함께 시간을 낸 거죠. 얼마나 잘 만지는지. 지렁이를 너무 잘 만져서 개지렁이다. 자 이제 어이구 잘 만지네. 우와 우와. 겁도 없어. 괜찮아? 부모님은 아이들과 추억을 쌓기 위해 어릴 때부터 함께 낚시를 해왔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냥 나올 때마다 이제 치료가 나올 수 있을 때 같이 나왔죠. 아빠의 감독 아래 낚시를 하는 지율이. 사뭇 진지한 모습이 어린 강태공 같습니다. 지율이는 낚시가 왜 좋을까요? 아빠는 많이 못 잡는데 저만 많이 잡았어요. 아 진짜? 아빠는 많이 못 잡아요? 아빠랑 같이 다니면 뭐가 좋아요? 잔소리 안 해요. 잔소리 안 해요? 잔소리 안 해요. 하나 둘 셋. 지율아 낚시 오니까 좋아? 그래 아빠랑 자주 오자. 알겠지? 좋죠. 아무래도 얘기할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같이 다닐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쪽에선 엄마와 여동생 팀도 낚시에 집중하는데 뭐하지 또야? 가봐보세요. 가봐보세요. 어쨌든 간에 빛나가 잡았네. 지율아. 빛나 잡았어. 우와. 들어봐봐. 오늘 첫 번째 월척의 주인공은 여동생입니다. 빛나가 잡았다. 와 이건 아니겠다. 잘라야겠다. 기분 좋아진 동생이 자랑을 하는데요. 잡네. 그거 찍혀야 되겠어. 그 소식에 지율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승부욕이 오른 지율이 마음이 바빠집니다. 표정도 한층 진지해졌죠. 한 마리 꼭 잡고 갈 거예요. 왜 꼭 잡아야 해요?
동생이 잡았으니까요. 한참을 기다려봤지만 감감무소식. 그럼 낚시가 안 되니까 오늘은 정리하고 다음에 또 오자.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알겠지?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좀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아? 네, 다음에도 아빠랑 할아버지랑 다시 오고 싶어요. 아쉬움보단 즐거움이 가득했던 하루입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숙소에 모인 대가족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막내 동생의 100일을 축하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지연아 축하해.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지유린의 가족. 이들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를 지탱하는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제가 굉장히 뭐 안 좋은 거나 나쁜 일이 있으면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쉽게 무너질 것 같은데 가족이라는 큰 버팀목이나 힘이 있으니까 절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잘 이제 안 좋은 게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이라는 게 그냥 식구잖아요. 식구라는 게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식장 먹을 식장, 그죠?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지금은 혼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부 혼밥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만들어서 가족은 하나의 울타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울타리 속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부대끼고 좋은 것도 있고 생활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진짜 이게 뭐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진짜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사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길게 보면. 지유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의 힘을 매일 깨달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누가 잘못을 갈등 상황에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 AI가 예측한 자신의 가상 자녀를 키운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보육과 양육에 도움을 주는 그런 형식의 마을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간만에 주말을 이용해서 시간을 조금 내봤습니다. 엄마랑 오랜만에 이렇게 보내니까 되게 좋았어요.